두 번째 공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판례가 너무 불리했어요. 그날 오후 이현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가 이 사건을 지역신문에 기고했어요. 그랬더니 한 인권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무료로 우리를 도와주겠대요. 정말요? 네.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같이 만나보죠.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이현주 변호사 외에 50대 남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자 씨. 저는 박태준 변호사입니다. 가족법과 여성인권 전문입니다. 박태준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10년간의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요? 박태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며느리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 모순. 박태준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영자 씨, 이 재판은 당신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판례요? 네.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며느리의 헌신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싸움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증언대에 서서 10년간 당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법정이 당신의 아픔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 여성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 박태준 변호사가 제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며느리의 헌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감정적 호소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률의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청하셨죠? 네, 재판장님. 원고 김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는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으니 다리가 떨렸어요. 박태준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 시어머니를 처음 모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시누이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자주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모시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보셨습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님을 깨우고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기저귀를 하루에 5번, 6번 갈았고 밤에는 배회 증상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2번, 3번씩 깨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태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영자 씨, 10년 동안 시누이 박미숙 씨는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명절 때만 왔어요. 1년에 2번, 3번 정도. 그것도 당일치기로 왔다가 가셨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처음에는 시누이분이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 100만 원만 보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 돈으로 냈어요.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퇴직금과 30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박태준 변호사가 영수증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원고가 10년간 지출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 당신은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았죠? 네. 그 집은 누구 명의였습니까?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은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혜택이라뇨? 저는 24시간 간병을 했는데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무상거주의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1억 2천만 원에서 거주 비용을 차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원고는 간병인으로서 24시간 상주했던 것이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해 기각. 증인은 답변하세요. 저는 억울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간병을 위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신우이 측 변호사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월 250만 원의 연금을 받았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벌어서 생활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편하게요?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도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죠? 남편 연금으로 살았잖아요. 박태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원고는 24시간 간병이라는 노동을 제공했으며 이는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 인정. 피고 측 변호사, 다른 질문하세요. 신우이 측 변호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영자 씨,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가끔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의 말이라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10년이 보상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진 걸 말 한마디로 보상받았다고요? 증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10년간 어머님을 돌본 간병인이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자 씨, 만약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24시간 상주 간병인은 월 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고 거기에 병원비 1억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1억 2천만 원만 청구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쓴 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간병비는 청구하지 않았어요. 박태준 변호사가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신의 노동가치 4억 8천만 원은 포기하고 실제 지출한 1억 2천만 원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며느리의 헌신은 이 사회에서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판장이 침묵했습니다. 신우이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우이 박미숙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박미숙 씨, 10년 동안 어머니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명절 때마다 갔습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1년에 23번 정도요. 왜 더 자주 가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숙 씨, 10년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부담하셨습니까? 100만 원 보냈습니다. 단 100만 원입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어머니 유산 5억 3천만 원 중 절반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신우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단 100만 원 보내고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던 딸이 유산은 반반 나눠 가지는 게 도덕적입니까? 이해 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변호사 진정하세요. 이 정도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영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10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10년을 희생했습니다. 제 노후, 제 건강, 제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법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그날 저녁 제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신우이는 양심이 없나? 10년 동안 뭐 했길래? 김영자 씨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돈 받으려고 모신 거면 처음부터 요양원 보내지. 저는 댓글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태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몇 분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법 개정을 추진하겠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싸움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가 최종 변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였어요.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있던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기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며느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며느리의 헌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돌보는 주 간병인의 73%가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원고 김영자 씨는 10년간 24시간 상주 간병을 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4억 8천만 원이 들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노동 가치는 청구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1억 2천만 원만 돌려받고자 합니다.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며느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당신의 헌신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재판장님, 이 판결은 김영자 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를 위한 판결입니다.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권은 직계비속에게 있습니다.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것은 부부간 협력 의무의 일환입니다. 남편을 돕는 차원이지 독립적인 부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신우이와 마주쳤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쏘아보며 지나갔어요. 복도에서 박태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영자 씨,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싸웠어요. 이제 법원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차례입니다. 2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어요. 정수기가 매일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하잖아. 이미 여론은 내 편이야. 설령 재판에서 진다 해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 정수기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판결일 전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판결 나오잖아. 네. 만약 이기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누나와 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 게 아니라 누나 편을 든 거예요. 나는 그냥 양쪽 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어. 그 결과 저만 상처받았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판결일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법정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며느리도 사람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양비용 상환 및 기여분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유. 원고는 10년간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이는 단순한 며느리의 도리를 넘어서는 헌신적 부양이었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지출한 1억 2천만 원 중 일부는 부부간 협력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은 원고의 독립적인 부양 의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노후 자금 전부를 망인의 부양에 사용하였고 24시간 상주 간병이라는 노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억 2천만 원 전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을 인정한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신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측 변호사가 그녀를 말렸어요. 박미숙 씨, 항소해도 이기기 힘듭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여론도 좋지 않아요. 신우이가 저를 쏘아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영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인정받았어요. 이 판결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를 위한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며느리 기여분 인정, 역사적 판결. 10년 간병 며느리 1억 원 받아내. 며느리 상속권 논란, 법 개정 추진.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김영자 씨 정말 대단하시다.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며느리들도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 엄마도 이런 경우였는데 10년 늦었네요. 한 달 후 신우이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억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1억 원. 10년의 대가가 이것뿐인가?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남편이 받은 유산 2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40년 동안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저는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가구를 새로 들였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친구 정수기가 집들이를 왔을 때 말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10년 젊어진 것 같아. 정말?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수기 말이 맞았습니다.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시려고요? 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서요. 대단하시네요. 자격증을 딴 후 저는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박태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씨, 좋은 소식이에요. 국회에서 며느리 상속권 관련 법안이 발의됐대요. 정말이요? 네. 김영자 씨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제 인생 삽니다. 어머님을 모신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에요.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밝았어요. 나는 해냈어. 나를 지켰어.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나는 나를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줬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어요. 평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서.